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끌어낸 것이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승원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인재는 인성과 창의성을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 정보가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이 다 연결이 됩니다. 지식을 암기하고 응용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월등합니다. 이 책에서 공부한 것보다 이제 검색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아닌 자연지능이 바로 인성과 창의성입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뇌에는 3층 구조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신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피질이 있죠. 거기에 뇌관이 있고 뇌관 속에는 송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피질은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구피질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 감정들, 슬픔이라든지 행복이든지 기쁨이든지 외로움이든지 분노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감정을 관여하는 부분이 구피질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죠. 학력과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행복하냐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감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든지 외롭다고 느낀다든지 뭔가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삶에 만족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정을 좋은 감정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건 싫습니다. 배가 부르고 싶고 또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것이 우리 구피질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구피질에 사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뇌관은 생명 현상을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든다면 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죽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이 없는데도 호흡을 하고 또 심장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피로를 푸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신피질의 작동에 의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의 기능이다. 그것을 이제 알고 내 얘기를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학교 교육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지식 전달 위주, 기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신피질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교육은 보게 되면 항상 지식을 제일 위주로 해요. 지식,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 그 다음에 덕, 인성, 그 다음에 체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체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체력보다는 더 중요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육, 신피질 중심의 교육에서 구피질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겠다. 건강에 대한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든다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순환기 계통 이런 것에 관여를 해주는 게 뇌관이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게 되면 내 뇌의 상태가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그 뇌관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것도 집중과 훈련입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구피질의 상태는 어떤가?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우울증도 나오게 되고 불면증도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인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성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하죠. 인성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성을 우리가 잘못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교육의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성공에 대해서는 집중하지만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성이 파탄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잖아요. 회복이 되면 됩니다. 인성을 회복하면 된다.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 자아를 만나야 합니다. 참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명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상은 바로 뭐냐? 자기와 연결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 외국에서도 많은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 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명상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명상도 뇌명상을 통해서 한다면 자아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아 발견, 자기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Love yourself, love myself. 그때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뇌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인성이 회복이 됩니다. 창조성. 많은 사람이 창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창조적인 영역은 어딜까? 물론 딱 나눠서 할 수 없어요. 신피질, 구피질, 뇌관, 손과 제라가 전체적으로 통합됐을 때, 이것이 서로가 교류를 잘 했을 때 우리는 창조성이 나옵니다. 창조성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또 그걸 또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성공자는 남보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 모두를 다 같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뇌를 발견하게 되죠. 그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은 수많은 창조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빌 게이츠는 대학교 중퇴를 했죠. 발명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밖에 배운 게 없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든다면 정재영 회장 같은 분도 큰 일을 했지만 그 양반이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끌어낸 것이죠.